자,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을 체크를 해볼까. 오늘이 5월 25일이고 수연이 맞고요, 그렇죠? 수연이고 그 다음에 유준영인가요? 그렇죠? 유준영이고 이름이 태우였었나요? 네. 김태우였었나? 네. 아, 김태우. 자 봅시다. 메모할 거 좀 메모하시면서 진행하시기 좋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을 넘기해서 원자와 분자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자, 원자와 분자 이렇게 공부할 텐데,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원자예요. 원자. 네.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이거의 종류는 모두 118가지가 있습니다. 118가지가 있고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그 원자의 종류가 나눠지는 거지. 얘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자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 원자가 마구마구 변신해요. 그래서 이 원자가 변신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자가 이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가 기본 형태인데 이 원자가 이온이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생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온을 바로 이온이라고 해요. 저번 주에 이온 설명했니 안 했니? 했니? 그래서 이온이 있고요. 그럼 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인 거야. 팀을 만든 거야. 이걸 바로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H2라든가 CO2라든가 NH3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야.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 그럼 이온이건 분자건 간에 원자들이 모여서 이온이나 분자를 만들어. 왜 만드는 거야? 왜 이온이나 분자,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어버려 얻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태우, 뭐 때문일 것 같아? 한국 축구 미드필더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환이 필요했죠.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원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잃거나 그죠. 잃거나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왜 잃거나 얻어야 돼? 무슨 규칙을 만족시킨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고요. 또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같이 원자 몇 개 모여요. 원자 몇 개 모여서 팀을 만들어. 팀을 만들어서 전자 같이 나눠쓰기도 하고 뭐 주거리 바꿔리 하기도 하고 별쇼 다 해서 팀을 만들어요. 이 팀을 바로 뭐라고 해요? 분자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 기억하자. 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자. 100% 정확하진 않아. 근데 98% 정도는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준 요 개념으로 보면 이건 분자야, 이건 분자가 아니야. 금방 나눌 수 있어. 자, 분자는 이렇게 정리하자. 분자가 뭐다? 옹기종기다. 옹기종기. 그러니까 원자 몇 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분자야. 근데 옹기종기 잘 감이 안 와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까? 옹기종기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물질을 봤을 때 그 물질이 기체다, 기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분자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쟤는 기체가 아니야, 기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옹기종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NaCl이요. NaCl은 분자인가요? 아니요. NaCl은 분자가 아니야. 왜? 얘는 기체다, 기체가 아니다. NaCl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이란 말이야. 소금은 기체야, 고체야? 고체야. 얘는 분자가 아니야.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NaCl은 이렇게 돼 있어요. NaCl 이렇게 쭉 반복해서 쭉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선 Na 100개, Cl 100개가 한 팀이 되는 건지, Na 1000개, Cl 1000개가 돼야지 한 팀이 돼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잖아. 얘는 분자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리. 이것도 역시 분자가 아니야. 구리는 뭐야? 기체야, 고체야? 고체잖아. 고체는 분자 아니다. 그러면 분자는 뭐다? 기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기체야. 기체를 상상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라고 해서 옹기종기 팀을 만들었을 때 얘를 바로 분자라고 해요. 오케이? 기억하자. 준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분자는 곧 무엇이다? 옹기종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4페이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자. 화학식. 자, 화학식인데, 요 화학식에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 그러면, 우리가 외국 가서 물 그러면 몰라요. 워러 그러면 알아먹겠지. 그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다 표시해 주는 것을 바로 화학식이라고 해요. 물 그러면 H2로 적을 것이고요. 만약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을까요? CO2로 적고요. 만약 메틸이다라고 하면 CH4로 적고요. 염화나트륨 어떻게 적을까요? NaCl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구리 그러면 CU로 적을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흑연 그러면 탄소 C 이렇게 흑연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식, 오케이? 자, 화학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표시해서 그 물질을 정확히 네이밍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다? 화학식이라고 해요. 요걸 일단 알고 가야 돼. 준혁이 이해됐지? 태우 이해됐지? 수현이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면 이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화학식의 종류는 모두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첫 번째, 분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이 있어요. 실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 4가지 설명드리고, 우리 집에는 2가지 정도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집에는 우리 다 나와 있네. 우리 다 설명합시다.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첫 번째 보자. 먼저 분자식이야. 자,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 팀이죠. 팀.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다 표시해 준 것을 바로 분자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분자, 한 팀을 다 표현하는 거야. 그걸 구성하는 원자를. 그래서 뭐 H2라든가 CO2라든가 CH4, 요 분자들 다 표시해 준 거지. 그 다음에 뭐 C6H12O6, 글루코스, 그 다음에 C2H4O2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는 거 바로 분자식이라고 불러. 분자식, 오케이? 자, 분자식은 그 팀을 다 적어주는 것을 분자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식이 있어요. 자,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것을 바로 실험식이라고 해요. 선생님, 가장 간단한 정수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C6H12O6가 있는데 얘는 글루코스 포당이라는 놈인데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되어 있어. 그럼 얘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지. 1, 2, 1 이렇게 적는 거야.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렇게 적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실험식이라고 해요.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뻥치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거야. C2H4O2라는 물질이 있다. 자,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C2H4O2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물질이야? 아니지. 얘는 탄소 6개로 되어 있고 얘는 탄소 2개로 되어 있어. 전혀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인데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실험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맞죠? 얘는 아세트산이라는 놈일 거야. 이제 이따 하면 아세트산이고 얘는 글루코스인데 이렇게 적어놓고서 야 이거 글루코스네. 이거 아세트산이에 구분할 수 있나? 구분할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한 실험식으로 적게 되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C2H6가 있다 치자. 그 다음에 C3H8이 있다 치자. 맞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가장 간단한 실험식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CH3가 되는 거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CH3야.
요 두 물질은 분명히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식은 어때?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실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나? 실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나?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 도대체 실험식은 왜 존재하는 걸까? 정확하게 그 물질을 지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험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 물론 이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질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 실험식이 존재하느냐면 반드시 실험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실험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실험식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그런 것들이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이 있지.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옹기종기의 개념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실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얘는 분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든다면 NaCl 같은 것들이 있어요. NaCl. NaCl은 분자의 개념이 없어. 왜 그러냐면 NaCl은 여기에 NaCl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선 Na100Cl 100이 돼야 되는지 Na1000Cl 1000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죠. 그렇죠? 얘가 Na100Cl 100이 돼야 한 팀 분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Na10Cl 10이 돼야지 한 분자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야?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례 정수죠. 그러니까 1대1로 존재하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해? 1대1 이렇게 정리해. 만약에 MgCl2다라고 한다면 얘가 분자의 어떤 분자, 어떤 성질 나타내는 한 팀이 되기 위해선 Mg10Cl20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Mg100Cl200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가장 간단한 정수를 뭐로 정리해? 1대2로 정리해.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요? 실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식은 그 물질 구성하는 원소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로 표현하는 건데 실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야?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분자의 개념이 있고 없고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알려줬잖아. 반드시 실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 즉 어떤 것?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쭉 써줬을 때 얘는 분자식이야. 얘도 분자식이야. 얘도 분자식이야. 얘는 뭐야? 실험식이야. 얘도 뭐야? 실험식이야. 얘는 뭐야? 얘도 실험식이야. 얘 고체잖아. 얘도 고체고 얘도 고체죠. 고체는 다 뭐야? 실험식이야. 기체는 분자식이고. 주저가 졸지 말고, 응? 좀 차리고, 기지 한번 피고. 그래, 여기서 놓치면 뒤에 다 무너져요. 집중해야 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두 가지 설명했어. 하나는 분자식하고, 하나는 실험식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뒤에 가서 약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지금 나가야 돼서. 자, 지금 분자식과 실험식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분자식으로 표현 가능한 것들, 기체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들, 실험식으로 표현 가능한 것들,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 즉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험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세 번째, 화학식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시성식이라는 식이 있어요. 시성식. 자,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분자식하고 똑같아. 근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그 물질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의 성격을 좌우하는 작용기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식을 바로 시성식이라고 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뒤에 가서 중요하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작용기를 별도로 표시해 준 것을 바로 시성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야. 이 작용점이 뭐야? 작용점이. 이거 이제 작용기가 도대체 뭐야?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성질을 좌우하는 뭔가 원자들의 모임. 이걸 바로 작용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
C2H6O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몰라. 이게 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탄소 2개에다가 수소 5개, 그 다음에 OH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여기에는 OH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갖고 있어요. OH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 OH 모임을 갖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 OH라고 하는 걸 보고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알코올 입종이야. 알코올 입종으로서 얘는 에탄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얘가 CH3, CHO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도 보면 탄소 몇 개야? 2개지. 수소 몇 개야? C2H, C2 이걸로 하면 안 되구나. C2, CH3, CH2, CH3 이렇게. 그래서 CH3O, CH3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 얘는 탄소 몇 개야? 2개. 수소 몇 개야? 6개. 산소 몇 개야? 하나. 똑같지. 그쵸? 요거의 분자식은 뭐야? 요거의 분자식은 뭐야? 얘야. 똑같아. 그럼 이거 똑같은 물질이 아니야. 얘는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몰라 좋아. 케톤이라는 물질이고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매니큐어지는 아세톤이에요. 아세톤이라는 물질인데 이 케톤, 아세톤의 분자식이나 에탄올의 분자식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에탄올인지 케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OH를 갖고 있어요. 얘는 여기 산소를 가운데 두고서 CH3와 CH3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해요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바로 뭐라 불러? 시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성질 표현하게 되면 그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또 하나 들어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어딘가 여기 보면 C2H4O2가 있어요. C2H4O2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CH3COOH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COOH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뒤에다 별도로 언급해줘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를 뒤에다 먼저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이놈이 어떤 성질의 물질인지를 정확히 표시해 주는 거야. 이런 걸 시성시라고 해요. 얘는 참고로 얘는 이름이 아세트산이에요. 시초죠. 아세트산이에요. 이렇게 뒤에다가 작용기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시성식이라고 해요. 별로 어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야. 분자식하고 시성식 두 가지 때려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게요. 그 다음에는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들이 팀을 만들어서 서로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결합을 결합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야. 이걸 많이 봤을 거야. 결합선의 형태를 표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어요. 물은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있고 산소와 결합을 2번 하고 이렇게 2번 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그럼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라고 표시하는 것을 바로 구조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원자들의 결합을 선으로 표시해 준 것을 바로 구조식이라고 해요. 참고를 하면 돼요. 그걸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자식하고 실험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함정에 쑥쑥 빠지는 거죠. 자, 기억하자. 분자식, 실험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서너 번 강조하는데도 뒤에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벌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벌 받을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 영재학교나 과고나 자사고나 그 학교한테서 벌 받을 겁니다. 나는 혼내지 않죠. 그 학교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한테 혼나기 싫으면 기억하자. 자, 분자식, 실험식. 분자식이 뭐야? 기체. 실험식은 고체. 딱 봤을 때 고체인 것 같아? 그냥 실험식이야. 딱 봤는데 기체인 것 같아? 분자식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뭔지 한번 보자. 자, 먼저 화학식이 있고요. 밑에 화학식의 종류에서 먼저 분자식부터 봐봐. 분자식. 자, 분자식부터 보게 되면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 모두 나타내는 식을 바로 분자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 네온, 산소, 염화소, 물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몇 개가 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실험식 보자. 위에 있는 실험식. 물질 이루는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실험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책에다 메모하십시오. 실험식에다 라인 붙여서 고체 적고요. 분자식 밑에 뭐로 적을까? 기체로 적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식과 실험식은 정수 비가승 때겠죠. 얘는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했으니까 실험식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게 되면 분자식이 되겠지.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자, 시성식, 구조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아래 부분에 화학 식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화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작 부분인데 시작 부분에서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약도 없습니다. 자, 원자량 한번 보자.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질량이에요.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작아. 그쵸? 질량 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탄소 하나의 원자 질량, 탄소 하나의 원자의 질량을 12로 기준 잡은 거야. 그럼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g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야, 그램이 아니야. 그냥 숫자로 12로 기준 잡은 거야. 기준 잡고 여기에 따른 상대적 질량을 바로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량. 자, 여기 이해한 친구도 있고 이해 못한 친구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라고 기준 잡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 질량.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 뭐가 없어? 단위가 없겠지. 그쵸? 상대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 질량을 12로 기준 잡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해요. 알쏭달쏭 아리까리한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설명 잘 들어보자. 여기 탄소 원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자. 탄소 원자 하나가 있어. 얘의 질량이 얼마야? 12야. 12g이야? 아니야, 그냥 12야. 여기 수소하고 질량을 재봤어. 탄소하고 수소하고 질량을 재봤더니 당연하게 탄소가 좀 더 무거운데 여기서 핵심이야. 탄소가 더 무거운데 수소를 12개를 갖다 놓으니까 질량이 같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얼마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로 볼 수 있겠지. 왜? 얘 수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탄소보다 12배 가볍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탄소를 12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야, 탄소 질량 11로 하는 거 나 싫어. 나 24로 할래. 하고 약속을 바꿨어. 그러면 수소의 질량 얼마 된다? 2가 된다. 그치? 맞죠? 이게 상대 질량. 아, 근데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었어. 나 24 싫어. 나 탄소의 질량 6으로 할래. 그럼 수소의 질량 얼마 된다? 0.5가 되는 거지. 이게 상대 질량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더라도 탄소 하나의 질량을 12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상대 질량이 원장이 되는 거고 수소의 원장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똑같이 탄소의 원자를 두고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놈을 줬어요. 마그네슘을 줬는데 질량을 재봤더니 마그네슘의 질량이 좀 더 무거워요. 오호, 마그네슘이 더 무겁네. 나는 탄소의 질량을 12로 약속했는데 얘가 좀 더 무거워. 그리고 탄소를 2개를 갖다 놓으니까 질량이 같아졌어요. 그럼 마그네슘의 원자는 얼마였어요? 네, 원자는 얼마요? 집중 안 할래 진짜? 대우 마그네슘 질량 얼마야? 24. 24.
이게 산더치면 원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원자는 이런 식으로 배게 됩니다. 근데 원래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저번에 설명했는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하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저번에 설명했을 때 빨리 갑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하나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어요. 두 개의 전하는 같아. 그래서 이 원자는 중성을 띄고 있는데 이 원자핵을 쪼개면 다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나눠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갖는 전하량과 전자 갖는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중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양성자는 그 원자의 고유의 값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고유의 값이야. 그래서 이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우리 그 번호를 원자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표시할 때는 원소 기호 밑에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 적어놓고 이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자 개수는 무조건 양성자 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 플러스 전하량을 플러스 2라고 봤을 때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몇 그램을 표시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를 1로 봤을 때 상대 질량이야. 1로 봤을 때 중성자도 똑같이 1이고 얘는 질량이 약 2,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 이것이 그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원자량이 되는 거야. 원소교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다가 원자량을 적어요. 질량수를 적어요. 선생님 왜 질량수라고 불러요? 질량수는 이 원자 자체의 질량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라고 표현해요. 질량수가 12가 되는 거지. 근데 요 12라고 하는 의미는 요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바로 12개라는 거예요. 왜? 양성자와 중성자 입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는 1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12라는 얘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6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속에 있는 입자를 따져보면 이 안에 양성자 6개 있을 것이고요. 중성자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겠죠.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똑같은 원자번호 6번 탄소인데 얘는 질량이 13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일이 좀 무거워요. 이 미디에이터보다 얘는 좀 더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원자번호 6번이니까 얘는 양성자 6개 있어요. 그럼 중성자 몇 개 있을까요? 7개 있겠지. 전자는 똑같이 6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바로 이 원자의 질량수가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똑같은 탄소 원자인데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달라. 우리 이 두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동, 위, 원소라고 해요. 이런 관계. 동위, 원소라고 해요. 자, 기억하자.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자야. 같은 원자라는 얘기는 양성자 수 같은데 중성자 수가 서로 달라서 질량이 서로 달라. 이 관계를 바로 동위원소라고 해요. 나 예를 들어볼게. 또 여기 수소가 있다 치자.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원자로 몇 번? 네, 틀려 괜찮아요. 1번이 1번 수요 잘했어. 틀려 좋으니까 전화 적절히 답해. 나 틀려갖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그치? 속으로 왜 틀려 뭐라 그럴 것 같은데 틀렸다 뭐라 하잖아.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야 그 다음에 안 틀려. 그치? 틀려도 내 앞에서 틀려야지. 시험 보라고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원래 수능이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친구 아니죠? 원래 그랬어요? 요 바로 직전에는 누구랑 수업했냐면 인도균 알지? 준수 알지? 가윤이 알지? 네, 걔네들 들었어. 아까 여기 시간에 막 써있던 거 있지? 그거 여기 화투거든요. 그러면서 화투 배우고 열받아. 그치?
수소 한번 보자. 자, 수소가 원자로 1번이야. 그 다음에 질량이 2라고 가져가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 요 안에 양성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중성자 몇 개 있을까? 없죠. 왜? 질량이 1이잖아. 전자는 몇 개 있을까? 전자는 하나 있겠지. 맞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똑같이 수소인데 원자번호 1번, 질량이 2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없다. 얘는 양성자 몇 개? 한 개. 그러면 중성자 몇 개 있을까? 그렇지, 한 개. 전자는 몇 개 있을까? 그거 체크해. 무슨 그 질량 달라요? 중성자 수의 개수 차이에 의해서 질량 서로 달라. 우리 이런 관계를 바로 뭐라고? 동위 원소라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3경우 있어. 얘는 양성자 수 몇 개일까? 한 개. 중에 큰 소리 답변해 주십시오. 중성자 몇 개죠? 두 개. 전자 몇 개? 전자는 똑같이 한 개.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전자의 중성자 수의 양성자 수 같은데 중성자 수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 서로 달라.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수연아 뭐라 부른다고? 그렇지. 이런 관계를 바로 동위 원소라고. 그리고 이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그 원자의 질량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태우가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라고 나한테 텔레파시 보냈는데, 자, 텔레파시 수신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시에 얘 이름 뭐죠? 염소야. 원자로 17번이고 질량은 35야. 자, 이거 우리 다 알 수 있겠지. 한번 보자. 수연이 양성자 몇 개야? 17개. 중성자 몇 개야? 18개. 전자는 몇 개야? 16개.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그 원자의 질량이 된다는 거. 오케이? 또 하나 해볼까? CL인데 이거는 17번이고요. 37. 이거는 준혁이 한번 해보자. 자, 양성자 몇 개? 17개. 중성자는 20개. 전자는 17개. 그리고 교야.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오케이? 됐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량의 질량을 12로 질량을 했을 때 거기다는 상대수 질량이야. 그렇죠? 상대 질량이고, 우리가 원자량을 따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합이 바로 그 원자의 원자량이 된다. 원자량.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우리 책에 보면 화학식량이라고 돼 있어요. 화학식량 돼 있는데 원자는 배웠고요. 그 다음 칸에 보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분자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야. 태우야, 그럼 분자량은 누구의 질량이야? 분자의 질량. 그러면 분자의 질량.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앞에서 서대 말했듯이 옹기종기 팀으로 모이는 거는 뭐냐? 그 우리 팀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전체 합, 이게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야.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H2라고 치자. 분자량 분자식 H2가 있어. 그러면 이 한 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체 합,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이 되는 거야. 보자. 수소의 질량은 얼마야? 1이지. 얘가 몇 개 있어? 2개. 산소의 질량은 얼마야? 16이야. 합하면 얼마야? 18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소의 분자는 얼마야? 그러니까 18이 되는 거야. 얘는 탄소를 12로 봤을 때는 그가 조금 더 무겁다는 거죠. H2가 팀을 이뤘을 때. 맞죠? 근데 원자는 다 암기해야 돼요? 원자는 암기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먼저 나쁜 소식들 들래? 좋은 소식부터 들래? 수현이, 좋은 소식부터 말해줄까? 나쁜 소식부터 말해줄까?
아 싫어요. 나쁜 식 볼게요. 선생님 그럼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려면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 원자량은 암기해야 돼.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네 가지의 원자량만 줘. 네 가지. 싸가지? 예, 네 가지. C, H, O, N. 얘네들의 원자량만 기억해. 나머지 다 주어질 거야. 얘는 안 주어질 수 있거든. 얘는 기억해야 돼. 탄소의 원자량은 12에,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거만 기억하자. 요거 얘 원자량 6번이거든. 얘는 1번이고 얘는 8번이고 얘는 7번이야. 그래서 원자량, 원자 번호의 거의 2배 하게 되면 지금 원장이 나옵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기본이야. 하나 더 해보자. 자, CO2. 자, 여러분 여기 책에 어디냐면 페이지 14페이지 이 오른쪽에 보면 약간 빈칸이 있을 겁니다. 빈칸에 놓습니다. 쓰고서 여러분이 파악을 한번 구해봐. NH3, CH4,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저 이거 뭐겠지? C6H12O6. 자, 이곳에 분자량 한번 다 구해봐. 한번 계산해봐. 분자량. 같이 연산이니까 이거 뭐 틀릴 이유가 없죠. 이거 틀리면 틀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도 저한테 긴장하죠. 자, 보자. 틀면 곤란해진다 그랬어. 그렇지? 네. 자, 먼저 준혁이 이건 얼마냐? 44. 태호 이건 얼마나? 17. 17. 수현이 이건 얼마나? 16. 아직 틀린 사람 없어. 준혁이 CO는 28. 태호 이거는? 180. 180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분자량이야. 어렵지 않지? 원장하면 원장의 합이 바로 분장이 되고. 자, 그 다음 요런 단어도 등장해요. 실험식량. 실험식량. 실험식량은 뭐냐면 분자량을 다른 말로 분자식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자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의 합, 이게 바로 분자식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부르고, 실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의 합을 바로 실험식량이라고 해요. 이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개념을 갖지 않는 뭐 NaCl 같은 거, NaC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질량을 바로 실험식량이라고 해요. 얘를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안 돼. 왜? NaCl은 분자의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NaCl의 분자량이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색한 말이 되는 거죠. 얘는 실험식이니까 야, NaCl의 실험식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NA의 질량이 33이고요. CL이 35.5예요. 우리 두 개 합이겠지? 얼마 나오죠? 23 더하기 35.5. 58.5. 58.5. 뭐 요만 들으면 돼요.
이거 시험식량이야. 그러니까 시험식과 분자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해 못하게 될 거야. 시험식량을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부터 15페이지. 페이지 보면 준혁아 15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써있지? 평균 원자량 나와 있어. 평균 원자량. 약간 수학적인 계산 필요해. 사실 수학도 아니야. 수학도 아니야. 자, 평균 원자량이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 거야. 자, CL이 이렇게 있다. 염소 원자인데 당연히 염소 원자니까 원자번호 17번이야. 17번인데 아까 전에 동위원소라는 개념 제가 설명했죠. 동위원소 설명했단 말이야. 동위원소. 원자번호가 17번인데 얘는 질량이 35고 얘는 질량이 37이야. 이 두 가지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뭔가 실험을 하는데 염소의 원자량을 35로 계산해야 될까? 37로 계산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지구상에는 35짜리 존재하고 36짜리도 존재해. 그래서 내가 염소를 이렇게 탁 모으면 만약에 일정한 개수만큼의 염소를 모으면 그 중에 일부는 질량이 35짜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질량이 37짜리야. 이게 서로 섞여 있어. 그럼 내가 질량을 35로 그냥 퉁쳐서 계산하면 너무 작게 측정하는 거고요. 37로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얘네들 질량이죠. 평균 구하면. 맞죠? 이 동위원소들이 존재했을 때 그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이거 단어 기억해야 돼. 동위원소가 있을 때 그 동위원소의 무엇을 고려해서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해줘. 얘는 동위원소의 각각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해준 것을 평균 원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질량이 35짜리 염소와 질량이 37짜리 염소가 있으면 내가 랜덤하게 모으면 이것과 이것의 존재 비율이 측정 장소, 측정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이거는 예외가 없어. 이 존재 비율은 지구 어디서나 내가 모아도 이것의 존재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항상, 무조건. 지구상에 질량이 35짜리가 약 75% 존재해요. 얘가 지구상에 25%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염소를 랜덤하게 이렇게 모으면 그 중에 75%는 35짜리고 그 중에 25%짜리는 25%는 37짜리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냥 산적으로 35와 37의 평균이니까 36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야. 존재 비율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면 35 곱하기 75니까 100분의 75잖아. 0.75 더하기 37 곱하기 0.25 이렇게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럼 이제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구하면 35.5가 나오겠죠. 요게 바로 평균 원자입니다. 아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면 정말 만족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 먼저 드세요. 나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자, 뭐냐면 아까 내가 CL 어딨지? 여기 CL을 설명할 때 CL의 원자량을 얼마로 설명했어? 35.5로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어떤 설명했냐면 아까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원자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수가 나올 수 있지?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관계 존재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데? 저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다면 대박. 과학적 자세가 갖춰진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원자량으로 우리가 취급한다면 반개가 존재할 수 없잖아. 여기 35.5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35.5 소수가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동위 원소가 존재했을 때 그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주니까 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반개짜리 3분의 1짜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위 원소의 평균 원자를 구하니까 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태우는 이런 구조를 가질 거야. 선생님, 아까 분명히 수소를 이야기할 때 수소가 질량이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는데 이거 동위원소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수소의 원장을 1로 계산해요? 얘네도 소수 나올 것 같은데 왜 1로 계산하냐면 얘가 지구상에 지구상에 얘가 찌르게 나올까 흐르게 나올까 했을 때 궁금하지, 그치? 얘가 90, 그렇게 나오네. 두번 더. 얘가 지구상에 99.9999%가 존재해요. 얘가 0.0000 얘는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냥 거의 1이 나와요. 1.0000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수소의 원자는 얼마나 되겠냐? 그냥 1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 1.000은 얼마 숫자가 붙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필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이상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1로 간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존재 비율을 해서 평균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됐지? 평균 원자 뭔지? 근데 요거 갖고 이따 수학 문제 하나 줄 거야. 수학 문제 줄 거고. 태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수학 파트가 어떤 파트야? 확률. 알았어. 이따 문제 줄게. 자, 보자. 그럼 요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은 CL로 보자. 자, CL이 있고 얘가 뭐냐면 이제 17번이고 얘가 35고 얘가 37이라고 가져가자. 37이야. 그리고 이것들의 평균 원자량이 우리가 위에서 보였듯이 35.5라고 가져갈 거야. 35.5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갖고 뭘 구할 거냐면 이것들의 존재 비율을 구할 거야. 물론 존재 비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걸 구할 거야. 식을 세워야 되겠지. 35 곱하기 x 더하기 37 곱하기 y 할까? 안 되지. 못 구하지. 어떻게 구해야 돼? 100 마이너스 x 또는 1 마이너스 x는 35.5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그 설마 안 해도 되겠지? 또 설마 안 해도 되겠지? 선생님 이거 이해되죠? 이해된다 했다. 자, 그다음에 여러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 CL 염소 원자. 그럼 문제야. 이건 풀어야 돼. 자, CL이 있고 원자로 17번이고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CL이 37짜리가 있어요. 10짜리가 있는데 이것들의 존재 비율은 3대1로 존재해요. 그래서 3대1로 존재하죠. 그럼 얘네들이 CL 원자들이 모여서 CL 분자를 만든단 말이야. CL2를 만들어요. CL 두 개 붙어서. 이걸 이제 염소 분자라고 하는데 얘의 CL2의 분자량은 모두 세 종류 나올 수 있겠지. CL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35짜리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35, 37이 붙을 수도 있고 수현이 여기 봐야 돼. 안 보면 문제 못 풀어. 네. 그럼 문제 못 풀면 이따 개망신 나갑니다. 이거 물세 나가고요. 네, 유튜브 뜨고요. 난리 납니다. 35짜리, 37짜리가 3대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는데 CL2를 만들 때 35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붙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70이 나올 수도 있고 72가 나올 수도 있고 74가 나올 수도 있겠지. 분자량이. 맞지, 준영이? 이해되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말을 해. 다시. 네. 태우 이거 이해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해요.
자, 보자. 염소 원자가 질량이 35짜리 존재하고 37짜리 존재하는데 이것들의 존재 비율은 3대1로 존재해요. 3대1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염소 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염소 원자 두 개가 짝꿍을 만들어야 돼. 분자를 만들어야 돼. 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CL 원자 두 개가 팀을 만드는데 두 개 붙을 때 질량이 35짜리가 두 개 붙을 수도 있지. 그럼 얘의 분자는 얼마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하고 붙으면 어떨까? 72가 되겠지. 질량이 무거운 37끼리 붙으면 질량이 7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것들의 존재 비율 72, 74 이것들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내가 이렇게 염소씨를 모았어. 그럼 그 중에는 70짜리도 있고 72짜리도 있고 74짜리도 있는데 이것들의 존재 비율은 아까 몇 대 몇이나 되겠지? 네, 지금 먼저 답을 냈고요. 표도 암산되나요? 암산하든가 풀든가. 자, 볼까요? 먼저 70짜리 한번 보자. 질량이 70짜리. CL2 화학식량 70짜리는 35하고 35짜리가 만나야 되는데 35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그쵸? 얘도 4분의 3이죠. 그래서 1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2짜리가 만들어지려면 35짜리하고 37짜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35는 4분의 3이고 37은 4분의 1인데 35, 37도 가능하지만 37에 35가 붙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16분의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4짜리가 만들어지면 37하고 37이 만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들의 비율은 9대 6대 1이 되겠죠. 오케이? 풀 수 있죠? 네. 뭐야? 이 정도 수학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그치? 이 정도는 왼손으로 땡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 개념들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좀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념상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한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고요. 자, 16페이지를 같이 풀어볼 텐데 자, 16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푼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봅시다. 1번. 자, 1번은 NaCl은 분자식이다? 아니다. NaCl은 실험식이다. 분자 이론이 없다 그랬죠? 1번은 X입니다. 자, 2번. 실험식을 통해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를 다 알 수 있다? 아니다. 그냥 구성 B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X고요. 3번. C6H6와 C2H4는 실험식이 같다라고 했는데 C6H6의 실험식은 뭐가 돼? CH가 되겠지. C2H4는 CH2가 되겠지. 실험식 같지 않아요. X입니다. 4번. CH3COH의 분자량은 HCHO의 2배이다.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5번. 분자량은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다? 아니다. 상대적 질량이다. X. 자, 그다음에 분자량과 실험식량은 정수비 관계에서 성립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4번. 선생님 4번 맞잖아요. 탄소를 기준으로 잡는 거 맞잖아요.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라 탄소 하나의 질량을 12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냥 12라고 해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단위로 그램을 쓴다. 얘는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이거는 그냥 사칙 연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36.5, 2번에 120, 3번에 80, 그 다음에 4번, 80 됐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여러분 계산하셨을 것 같아요. 12.011이 나옵니다. 12.011. 계산한 방법을 알죠? 12 곱하기 0.989 더하기 13 곱하기 0.011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거 암산 가능하죠? 암산은 12.011이 나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여기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학식과 좀 친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만나니까. 얘 이름은 포당입니다. 얘는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는 에탄올이라는 문제예요. 얘는 이름하고 좀 화학식을 잘 기억해요. 그 다음에 얘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이고 아까 제가 이거 썼는데 제가 아까 이거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 저기 아세톤 아닙니다. 케톤 아니라 얘는 에테르라는 문제예요. 에테르라는 문제는 제가 아까 아세톤으로 잘못 설명했어요. 에테르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 이름 다 기억했고 이것들이 무슨 식인가 한번 보자. 얘는 한 팀을 다 설명했네. 얘는 분자식이에요. 얘는 OH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별도로 표시하니까 얘는 시성식이에요. 얘는 COH 갖고 있어요. 얘도 시성식이에요. 얘는 O 가운데 끼고 여기 탄소 양쪽에 있어요. 이것도 시성식이에요. 자, 그럼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해보자. 실험식으로 표현해보면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CH2O가 될 거야. 자, 얘를 시성식 표현하려면 먼저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거야. 분자식으로 먼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C2H6O가 될 것이고요.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하려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돼야 되는 가장 정수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얘는 이게 분자식이고 여기가 이제 실험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한번 보자. 얘도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C2H4O2가 될 것이고요.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 CH2O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C2H6O가 되겠네. 맞죠? 얘도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C2H6O가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에테르란 물질하고 여기 에테르란 물질하고 에탄올이라는 물질 봐봐. 에테르 봐봐. 자, 여기 에테르가 있고요. 여기 에탄올이 있어. 수연아 여기 보자. 보자. 여기 에테르가 있고 여기 에탄올이 있는데 분자식이 어때? 똑같죠? 분자식 똑같으니까 물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분자식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성식으로 적어줘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시성식의 존재 목적이에요. 분자식으로 그것이 명확지 않을 때 좀 더 명확하게 그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성식이라고 하는 걸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5번의 정답 뭐죠? 같은 거?
기억하고 디귿이 같고 니은하고 니을이 같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6번 6, 7번 풉니다. 다 있죠? 그러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우 6번의 정답 몇 번이죠? 네, 5번 맞습니다. 그다음 준혁 7번의 정답은 예? 1번? 수연 7번의 정답 몇 번? 2번. 예, 2번입니다. 네, 저는 지금 뻘쭘. 내가 왜 이렇게 나 미쳤나봐 막 이러고 있죠 지금. 예. 미친 거 맞죠? 평균값이 70이에요. 평균값이 왜 70이가 나와? 이걸 말이야. 아까 우리가 평균점 얼마 나왔어? 35.5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CL2를 하게 되면 어떻게? 35.5, 35.5니까 뭐야? 7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걸 계산은 돼요. 70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71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74 곱하기 16분의 1 해서 더하면 이거 나와요. 평균 여기서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마찬가지죠. 자,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도 바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풀 수 있습니다.
체크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수입부터 가겠습니다. 명예회복 해야 되니까 준혁이부터. 준혁이 8번 정답? 네, 3번 정답입니다. 그럼 태우 9번 정답? 2번. 예, 2번 정답입니다. 이제 잘 풀고 계시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11번, 12번 푸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수학 문제죠. x2, y니까 뭐야? x 2개, y 하나가 질량이 44. 2x 플러스 y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 정도는 수학이니까. 자, 다 풀었죠? 계산해 봅시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수연이 자 10번에 1번에 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이건 아니다.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거를 12로 정하지 않고 6으로 정했어. 그렇다고 해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의 원자는 얼마 될까요? 두 번째 문제 10번의 두 번째 그죠? 좀 시옷대 문제는 그렇지 22. 1번은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원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1번 7번의 태우 다 구했나요? 그럼 요거 11번 문제 풀었나요? 아니요. 저기 준혁이는 그렇죠.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식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12짜리인 탄소 원자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에요. 그럼 16짜리는 얼마일까요? 비례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량이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었어요. 그러면 질량이 16짜리 놈은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되죠. 비례식. 자, 그 다음에 12번. 네, 이건 제가 답을 보겠습니다. X의 원자는 14, Y의 원자는 16.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몰. 드디어 왔습니다. 몰. 화학을 한 번 정도 배워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이 몰을 모르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화학을 배우면서 몰을 만약에 건너뛰고 몰을 모르는 상태에서 화학을 배운다? 그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화학 배운 친구들 아마 알 겁니다. 주혁이는 화학 좀 배웠죠? 처음인가요? 태우 좀 배웠죠? 아니요. 처음이야? 수현이 처음이야? 좀 배웠죠? 예. 그러니까 몰을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몰 한번 보자. 몰. 몰은 두더지 아닌가요? 여러분. 자, 몰.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세는 입자를 세는 입자의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입자 수를 세는 단위가 됩니다. 입자 수. 우리가 보통 연필이 12자루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판타스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분자 같은 작은 아이들을 셀 때 우리는 몰이라는 단어를 써요. 몰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1몰이라고. 1몰계. 만약에 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입자가 0.5몰계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1몰계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이걸 1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주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1000만 개면 1000만 개고 100만 개면 100만 개지 왜 하필이면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서 왜 모이라고 정했을까? 10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개 이게 쉬울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라고 하는 건 뭐 설명 좀 보자. 탄소 원자가 있는데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12야.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이 12라는 얘기는 얘는 12g이라는 얘기야? 아니지. 그냥 우리가 10이라고 약속한 거야. 맞죠? 맞잖아. 얘 12g 아니잖아. 원자량이 10이잖아. 상대 주량은 10이야. 얘를 모아봤어. 모아서 얘가 실제 12g이 됐을 때 몇 개의 원자가 필요한가 세봤더니 이때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아놓으니까 12g이 되는 거야. 오, 그래? 그러면 탄소보다도 두 배 무거운 마그네슘 한번 보자. 마그네슘의 원자는 24야. 그러니까 마그네슘 원자 하나의 실제 지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마그네슘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2배 무거운 걸 알고 있어. 그렇지? 얘를 같은 개수만큼 모아놨어.
같은 개수만 질량이 몇 그램 될까? 마그네슘은 탄소 원자보다 입자 자체가 2배 더 무겁잖아. 그렇지? 탄소 원자를 이거 1몰기만큼 모아놓으니까 12g이 됐어요. 그럼 그보다 2배 무거운 마그네슘을 1몰기만큼 모아놓게 되면 질량 몇 그램 될까? 답을 해주십시오. 준영이 답을 해주십시오. 24g. 여기서 질량 2배 차이 나니까 실제 질량도 2배 차이 나는 거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자, 이번에는 H2 한번 보자.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18이에요. 혹시 춥나요? 아, 춥까? 몇 도에 넣었어? 춥죠? 진짜 추운 거 맞아? 많이 추운 거 같은데, 태우는? 자, H2가 있는데 H2의 분자량은 18이에요. 얘는 18g이 아니야.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비잡았을 때 얘는 그거만큼, 그 비율만큼 무겁다는 얘기야. 그쵸? 요거만큼 무거운 건데 얘도 역시 같은 개수만큼 1몰개만큼 모아놓게 되면 얘는 실제 질량이 몇 그램 될까? 18g이 되는 거야. CO2가 있어. CO2의 분량 44야. CO2의 실제 질량은 모르겠지만 CO2는 탄소 원자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무거워요. 서너 배 정도 무거운 입자를 똑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얘도 실제 질량에서 그 서너 배 차이 나는 것이 똑같이 이어지겠지. 이렇게. 맞죠? 수소기체가 있어요. 수소의 분자는 2야. 얘는 탄소보다 6배 가벼워. 6배 가벼운 입자를 똑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실제 질량에서도 그거만큼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나요? 자, 이제 정리하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는 1몰이라고 부르는데 1몰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있는데 이거를 1몰계만큼 모아놓게 되면 그 화학식량이 실제 그람으로 표현되는 그 입자 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1몰이라는 얘기야. 1몰계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 더 해볼까?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의 분자는 17이에요. 얘도 1몰계만큼 모아놓게 되면 질량이 몇 그램 될까? 17g입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야? 아,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자, 여기 주시면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CH4 한번 보자. 자, CH4가 있어. 자, CH4 메테인인데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야. 16인데 메테인의 분량이 16이라는 얘기는 얘를 1몰만큼 모아놓게 되면 몇 그램이 되는 얘기야. 얘는 1몰만큼 모아놓게 되면 메테인 분자를 1몰계만큼 모아놓게 되면 몇 그램 될까? 질량이 몇 그램 되면 16g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 내가 현재 CH4의 화학식량이 16인데 내가 CH4를 8g 가지고 있어요. 그럼 CH4 8g 속에는 CH4 분자가 몇 개 들는지 알 수 있겠지. 얘가 16g이라면 1몰이야. 근데 8g이야. 몇 몰이야? 이 안에 몇 몰개가 들어있는 거야? 0.5몰개만큼의 입자가 들어있는 거죠. CH4 분자 수가. 그치? 그러면 1몰개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요 속에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되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CH4 분자가 1.5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입자가 들어있어. 내가 CH4 분자를 1.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몇 몰이야? 0.25몰이겠지. 맞죠? 그럼 질량은 몇 g입니까? 얘가 1몰이면 16g이야. 0.1몰이니까 4g이야. 오, 그럼 우리가 뭘로 계산하게 되면 입자수와 질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여기 하나 더해서 질소기체 한번 보자. 질소기체 화학 질량은 28이야. 28. 자, 28인데 얘가 1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질소기체가 들어있어요. 얘 몇 g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입자수인데 어떻게 내가 줄이면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1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는 몇 몰이라는 얘기야? 2몰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얘는 1몰이라면 질량 몇 g이야? 28g이야. 2몰이야. 몇 g이야? 56g. 맞죠? 그럼 이해되니?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얘가 14g 있어요. 14g 있어. 그럼 14g이라면 얘가 1몰이라면 28g인데 14g이니까 0.5몰이 되는 거지. 0.5몰이니까 입자수 구할 수 있지? 3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맞죠? 오. 근데 내가 공식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공식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공식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을 때, 그것의 입자수, 몰수를 구하려면 그 물질의 분자량, 그 화합물의 분자량분의 실제 질량을 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겠네? 맞죠. 볼까? 분자량 28이야. 실제 질량 몇 g이야? 14야. 그러니까 몇 몰이 되는 거야? 0.5몰이 되는 거야. 맞죠? 뭐 공식 같지도 않아 이거. 그쵸? 너무나 가능한 거.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응용 문제야.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내가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어.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어. 자, 구할 수 있겠나?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 어떻게 구할까? 아직 해답을 구한 친구를 위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내가 100개를 모아놓으니까 이게 이거 100개를 모아놓으니까 1000g이 됐어. 그럼 이거 하나 더 몇 g이야? 여기 이거 1000개를 모아놓으니까 이거 100개를 모아놓으니까 1000g이 됐어. 그럼 이거 하나 더 몇 g이야? 10g이지. 그럼 계산할 수 있지. 이것도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예. 소리가 그치 계산할 수 있지. 이건 암산도 되지. 이렇게 그러는데 보자. 얘가 원의 10이라는 얘기는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몰이 되면 질량이 얼마야? 12g이야. 그쵸? 그럼 얘는 한 개일 때는 과연 몇 g일까 계산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내양의 곱은 유양의 곱과 같다. 6 곱하기 10의 23승 x는 12. x는 12 나누기 6 곱하기 10의 23승 g만큼의 질량합니다. 다시 할 수 있겠죠. 맞죠? 6 곱하기 12, 23승계가 있을 때 11g이야. 3대일 때 질량 볼 수 있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현재 5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체라 그러면 기체는 이제 일종의 부피를 갖고 있어요. 부피를 갖고 있는데 기체가 부피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밀폐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밀폐된 공간이 있고 기체들이 마구잡이 움직여요.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해요. 복잡 운동하면서 얘를 벽면을 밖으로 민단 말이야. 이렇게 미는데 이게 아주 가벼운 수소 기체나 아주 무거운 이산화탄소 기체나 입자 하나가 벽면을 미는 힘은 똑같아요. 이 가벼운 수소 기체나 무거운 CO2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을 미는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가지는 부피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 100개가 나타내는 부피나 CO2 기체 100개가 나타나는 부피나 모두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입자 하나가 벽면을 미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얘 100개가 나타내는 부피인가 CO2 100개가 나타내는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야. 모든 기체 입자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개념은 기체가 있고 그
그 기체의 부피가 있으면 그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입자수에 비례해. 입자수에. 그러니까 그만큼 입자수가 많을수록 그거만큼 부피가 큰 거야. 근데 만약에 기체 입자수가 같다면 부피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체란 말이야. 기체인데 질량은 좀 더 제각각이에요. 왜? 입자 자체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 자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좀 더 제각각이지만 분자수는 똑같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란 말이야. 다 똑같이. 24수 똑같으니까 수증기 18g이나 CO2 44g이나 H2 2g이나 암모니아 17g이나 분자수 같기 때문에 이것들의 부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이것들의 부피를 재봤더니 부피가 22.4리터였어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1몰이 갖는 기체의 부피는 20.4리터예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요. 여기서 보자. CH4의 화학식은 16인데 CH4의 현재 질량이 8g이야. 얘 0.5몰 있어. 그래서 입자수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근데 얘 0.5몰이기 때문에 1몰이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0.4리터인데 얘는 0.5몰이니까 얘의 부피는 얼마일까? 그 절반이 11.2리터가 되는 거야. 무조건.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자. 얘는 1.5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럼 몰수가 몇 몰이야? 0.25몰이야. 1몰이라면 20.4리터야. 4분의 1몰이가 얼마 될까? 5.6리터 됩니다. 기체 종류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 질소도 한번 보자. 질소는 2몰이야. 질량이 56g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 될까? 44.8리터의 부피가 됩니다. 0도씨 1기압이라는 0도씨 1기압이라면 얘는 0.5몰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일까? 11.2리터의 부피가 되는 거겠죠. 기체 종류 관계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끝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C3H8 프로페인이라는 기체인데 이거 화학식량이 44야. 44인데 얘가 만약에 프로페인 기체가 11g 있어요. 11g 있으면 요 11g 갖고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어. 자, 11g이니까 얘는 몇 몰이지? 몇 몰이야? 0.25몰이야. 4분의 1몰이야. 0.25몰이야. 그럼 얘 질량 구할 수 있지. 질량 여기 있네. 그러면 저기 입자수 구할 수 있지. 입자수는 얼마일까? 1.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지. 그거만큼의 분자가 있을 것이고요. 얘 부피 구할 수 있지. 이 프로페인 11g의 부피 구할 수 있지. 1몰이라면 20.4리터야. 0.25몰이 얼마야? 5.6리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는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 속에는 질량과 부피와 입자수의 개념이 다 포함된 토탈 유니트가 바로 몰이야. 그래서 부피를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입자수를 질량으로, 입자수를 부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어야 돼. 이거 모르게 되면 뒤에서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7시까지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드시고 다시 하겠습니다.